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안보 관련 예산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킬체인 등의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대북 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군에 납품하기로 한 FA-50 경공격기를 최종 출하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60여 대의 국산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공수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가 데이터 품질 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국방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은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 대북 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능력,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 대북 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정밀 타격 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 대화력전 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의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역 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외교안보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엄연성 해군참모총장은 21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해군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엄 총장은 이날 해병대 유교단에서 조기 경보 체계와 즉응 태세를 점검하고 적은 언제든 군사적 긴장 조성과 국면 전환을 위해 서북도서와 NLL에서 도발할 수 있다며 육군과 공군 등 합동작전 전력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적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 총장은 이어 해군 전진기지와 유도탄 기지를 방문해 적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북도서의 조기 경보 임무와 해상 표적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특히 꽃게 성어기 기간에 우리 어선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군에 납품하기로 한 FA-50 경공격기를 모두 출하하고 최종 호기 출하 기념식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60여 대의 국산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O-10을 개조한 FA-50, 전술 데이터 링크와 정밀 유도폭탄 투하 능력, 전자전 방어 능력, 야간 임무 수행 능력 등을 탑재했습니다. 지상과 해상 세력과의 긴밀한 합동작전과 연합작전 능력을 갖춰 공군이 운영 중인 노후 항공기 F-5를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1일 정부와 공군, 개발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A-50 경공격기의 최종 호기 출하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된 이후 3년 2개월여 만입니다. 현재 60여 대가 운영되고 있는 FA-50 경공격기는
작전 수행 능력과 후속 지원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필리핀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FA-50 경공격기 사업을 통해 축적한 전투기 개발 기술과 개발 관리 능력을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에 활용해 국내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일명 DTIMS가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품질 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국방기관으로는 최초인데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한국데이터진흥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심사하는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인증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따라 실버와 골드, 플래티넘 3가지 등급으로 매겨지는데 국방기술품질원이 운영하는 DTIMS가 지난 20일 국방기관 최초로 최고 수준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DTIMS는 국방기술정보 통합서비스로 국방 관련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DTIMS가 보유한 국방과학기술 콘텐츠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고품질의 국방과학기술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DTIMS는 국방기술기획과 동향, 연구개발 성과, 기술 이전과 사업화 정보 등 112개 분야에서 약 3천만 건의 국방과학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내년 1월부터 새로운 DTIMS 3.0 서비스를 통해 획기적인 시스템과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육군 36사단이 지난 21일 6.25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장을 대상으로 부대 초청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배 전우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호국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 지역 6.25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열병식을 시작으로 군악의장대의 시범 공연과 기동대대 특공무술 시범, 장병들의 댄싱과 군가 합창 등 다양한 볼거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매번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후배들에게 고맙고 늠름한 모습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보니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목포 성신고등학교 학생 57명이 최근 해군 사맘대를 방문해 1일 병영체험을 했습니다. 이번 병영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구명이 착용법 등 바다에서 꼭 필요한 안전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상륙지원 함정 탑승과 항해를 체험했습니다. 또 해군 최정예 구조부대 SSU의 고속단정 탑승과 화생방 실습 등 평소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해봄으로써 해군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체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해양 관련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해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부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을 함양시키고 해양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병영체험의 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아산현충사가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장계별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장계별책은 임진왜란 당시 주요 해전의 실상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주말을 이용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 중사입니다. 아산현충사가 특별 전시한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조정에게 보낸 장계별책입니다. 장계별책은 이순신 제독이 1592년부터 1594년까지 선조와 광해군에게 올린 임진왜란 상황보고서 68편을 모아 후손들이 1662년에 필사한 책으로 국보 제76호로 지정된 난중일기에 버금가는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시된 장계별책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조정에 보고한 인진장초와 최근 소재가 확인된 충민공개초, 지난 1795년 간행된 활자 인쇄본인 이충무공전서 장계까지 3개의 책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충민공개초는 임진장초와 더불어 당시 주요 해전의 실상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네, 지금 특별전을 하고 있는 이 충민공 개초는요, 임진왜란중 그 당시 상황을 왕에게 보고한 문서를 다른 사람이 필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전시되고 있는 임진장추와 더불어서 그 임진왜란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계에는 이순신 제독이 전투의 결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이 큰 부하나 안타깝게 전사한 부하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모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이순신 제독의 부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이어지며 아산 현충산의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대테러나 경호작전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을 국내 벤처업체가 개발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스마트 시계, 스마트 신발, 그리고 안경까지 인공지능을 입힌 웨어러블 장비의 시대가 민수와 군수를 아우르며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산인 시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에서 개발한 스마트 안경입니다. 뿔테 안경을 착용하니 오른쪽 위쪽에 작은 모니터 화면이 떠오르고 상황실에서 지시하는 명령이 영상으로 전송됩니다. 범인 몽타주 변경된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몽타주 확인하겠습니다. 건물 안에 숨어든 테러범의 몽타주를 현장 요원들에게 전파해 잡아낼 수 있고 음성 소통이 불가능한 숨죽여야 하는 상황엔 영상만으로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음성으로만 지령을 내렸다면 지금은 상황을 대원들이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지령을 내려주실 수 있게 그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장비의 명칭은 시온 글라스. 앞으로 AI, 인공지능 기술까지 도입되면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경만 쓰면 눈앞에 비춰지는 상황을 알아서 판단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을 비추기만 하면 몽타주 속 테러범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포착해 낼 수 있습니다. SF 영화나 만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음성으로 명령을 해서 디스플레이에서 다 확인하고 스피커로 듣고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스마트폰보다 스마트 글래스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뿐 아니라 그 전 세계에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와 군수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 시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웨어러블 장비 개발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 민수에서는 스마트폰을, 군수에서는 무전기를 보완하는 장비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창조 경제에 맞게 열심히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국방 산업도 좀 활발하게 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개발 7년여 만에 싹을 틔운 스마트 안경, 시온 글라스. 중소벤처기업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31일까지 국방공공데이터 활용앱 개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민신문고와 국방허브 게시판으로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보체계 통합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다음 달 30일까지 정신전력연구 제48호에 게재할 정신전력 분야 논문을 공모합니다.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정신전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대학교가 오는 28일까지 2017학년도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군인과 일반인 대상이며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대학교 교수부 학생 선발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이 다음 달 30일까지 제2회 공군역사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카페에서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군역사관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력을 집중 보강해 대북 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우리 군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